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96페이지 03-2번 벽을 그려 공간 만들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 파일을 열면 빨간색의 중심선이 미리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벽을 간단하게 그려볼 텐데 객체를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도면층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름은 월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색상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닫으시면 돼요. 도면층을 다 만들었다면 이제 지정한 형상을 그리기만 하면 될 텐데 지금은 중심선이 주어져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도면을 그릴 때 중심선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리게 될 거예요. 이 중심선이라는 게 모든 형태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중심선들을 기반으로 형상을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근데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완성된 도면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면 이번 영상에서 작성할 형상은 결국 이렇게 디귿자로 생긴 두 개의 벽인데 이걸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간격 띄우기, 옵셋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옵셋이란 기능은 오토캐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이라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형상에서 일정 간격 떨어진 동일한 평행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선의 사용을 하면 동일한 선이 생기고 그리고 폴리선의 사용을 하면 비슷하게 생긴 폴리선이 작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폴리선이 꼭 닫혀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복잡하게 지그재그로 마구잡이로 생긴 폴리선도 옵셋이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작성되어 있었던 제가 선택한 객체에서 일정 간격 떨어진 평행선들이 한 번에 생성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될 기능이기 때문에 책에서는 옵셋을 위주로, 간격 띄우기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능을 더 익히다 보면 추가로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옵셋이란 기능은 명령어는 OFFSET인데 자주 사용하다 보니 단축 명령어는 앞에 한 글자 O만 입력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능을 실행하면 얼마나 간격을 띄울 건지 그 거리를 지정해 줘야만 합니다. 제가 작성할 벽은 전체 두께가 200이긴 하지만 중심선에서부터는 양쪽으로 100씩 떨어져 있죠. 때문에 거리를 100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이렇게 거리를 지정을 하면 어떤 객체를 띄울 건지 선택을 해달라고 해요. 이때 여러 개의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한 개의 객체만 콕 집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의 선택이 끝나면 어떤 방향으로 간격을 띄울 건지 마우스 커서로 방향을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런 다음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객체가 생성되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새로 생성된 객체가 중심선과 같은 형태로 화면에 표시되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런 옵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옵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 객체와 같은 특성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성된 객체들을 추가로 선택한 다음 도면층을 월이라는 걸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옵셋이란 기능의 옵션을 잘 살펴봤다면 거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도면층이라는 옵션이 있었던 걸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 이 도면층 옵션은 특정 도면층을 지정해서 그걸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택지는 두 개인 거죠. 원본 객체의 도면층을 사용할 거냐 혹은 현재로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을 사용할 거냐 이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도면층 옵션을 현재로 바꾼 뒤에 거리는 100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런 다음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요건 아래로 왼쪽에 있는 거 안쪽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 위와 아래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격을 띄워주면 생성된 객체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도면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능을 사용할 때 항상 명령행을 쳐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외벽선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사각형인데 사각형 밖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정리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자르기를 설명할 거예요.
이 자르기란 기능은 특정 기준점을 기준으로 삐져나가 있는 선들을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자르기보다는 목깎기를 사용할 걸 훨씬 추천하기는 해요. 그 이유는 사용 절차가 훨씬 간단하니까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목깎기를 설명할 단계는 아직 아니니까 자르기란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르기는 전체 명령어는 trim, TRIM이고요. 단축 명령어는 앞에 두 글자 TR까지만 입력하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트림이란 기능을 실행하면 현재 어떤 설정인지가 표시가 되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도 아래쪽에 쭉 표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모드라는 게 있을 거예요. 원래 오토캐드는 자르기라는 기능의 자를 방법에 한 가지만 쭉 20년을 넘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오토캐드 2021 버전에 빠른 작업이라는 모드가 추가됐고, 그리고 그 빠른 작업이 기본값이 됐습니다. 옵션 키워드의 5를 사용하면 모드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표준이 예전 9 버전에서 사용하던 옵션이고요. 2021부터는 빠른 작업이 기본값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빠른 작업을 훨씬 추천합니다. 이게 사용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트림이란 기능을 실행하면 초기 설정에서 모드는 빠른 작업이 설정되어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객체와의 교차점까지 자동으로 객체를 찾아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잘릴지 화면에 미리 보기로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요 왼쪽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선 이렇게 두 개니까 불필요한 걸 클릭 혹은 텅 빈 공간을 클릭 이런 식으로 울타리로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잘라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옵션 키워드를 살펴보면 절단 모서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다른 객체와의 교차점 말고 내가 지정한 특정 객체와의 교차점까지를 한 번에 잘라내는 거죠. 요렇게 4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나서 절단 모서리의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제 객체를 잘라낼 수 있는데, 이때 인식하는 게 앞에서 선택한 절단 모서리만을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교차점을 한 번에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실행해서 그러지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끝나는 거니까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작업이기는 하죠. 그리고 추가로 지금 걸기적거리는 게 요 중심선이잖아요. 도면층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불필요한 도면층은 끄고 사용을 하면 작업 속도는 한결 빨라집니다. 자를 때에 불필요한 객체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자르세요. 그러면 한 번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능을 좀 더 익혀서 목깎기, 필렛이란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찌꺼기들 선택하는 과정을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겠죠. 모든 객체를 다 정리했다면 센터라는 중심선 다 시키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간단한 외형선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했었죠. 예를 들어 직사각형, 요걸 폴리선으로 한 번의 교차점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면 간격 띄우기를 할 때 선은 한 개씩 띄워줘야 되지만 폴리선은 한 번에 모든 변이 떨어지니까 한결 빠르고 쉽고 편하게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예시는 사각형이지만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직사각형 같이 간단한 형태로 구성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럴 때엔 폴리선을 사용해서 직접 사각형 대신 간격을 띄울 부분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옵셋, 간격 띄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복잡한 형태를 폴리선으로 하나씩 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설명할 경계, 바운더리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사용자가 클릭한 지점에서 가장 작은 닫힌 폴리선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편하겠죠. 그런 다음 간격 띄우기로 위와 아래로 이렇게 작성을 한 뒤에 보조선을 제거하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기능을 적재적소에 쓰면 작업 시간을 엄청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크기가 다른 개구부를 만들어 줘야 해요. 이 개구부는 가장 위에 있는 선에서 아래로 750, 그러니까 중심선부터 아래로 650, 아래쪽은 중심선부터 위로 650 떨어진 부분에서 자르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위에서는 1900, 아래에서는 1100이니까 중심선부터는 1800, 아래에서는 중심선부터 1000, 요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잘라주면 될 거예요. 자, 원래 도면으로 돌아와서 요 중심선을 아래로 650만큼 간격을 띄워주겠습니다. 아래쪽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자르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면 왼쪽에 있는 개구부는 모두 끝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개구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중심선이 1800만큼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간격을 띄우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건 1000만큼 간격을 위로 띄워준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트림을 사용을 하는데 절단 모서리를 사용해서 요걸 기준으로 요만큼을 잘라라.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 이 친구들도 잘라주고요. 그런 다음 나머지 선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아서 도면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위에 있는 거 1800, 아래로는 1000만큼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자르기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 작업이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겹쳐 있을 때엔 한 군데 한 군데 따로따로 실행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저는 옵셋의 옵션을 아직 도면층을 현재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간격 띄워진 객체가 월이라는 도면층으로 생성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선을 가려도 모든 필요한 형상은 눈에 보이고,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르기로 한 번에 불필요한 선들을 정리하면 전체 작업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간단한 작업이라도 작업 순서를 어떻게 했냐, 절차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편의성은 크게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모든 잘라낼 것들은 잘라냈고 나머지 아주 짧은 선들만 지워주면 됩니다. 이게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트림의 모드에서의 차이 때문에 있어요. 빠른 작업 모드는 겹쳐 있는 게 없을 때, 예를 들어 중심선이 이렇게 꺼져 있다. 이 경우에 트림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교차점이 없는 객체는 지워줍니다. 반면 예전에 사용하던 표준 모드로 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교차점이 없는 객체에서는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아요. 절단 모서리가 없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트림의 모드에서 빠른 작업과 표준은 사용 절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차하는 객체가 없을 때 어떻게 작동할 거냐, 이 부분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빠른 작업을 추천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짧은 객체들이 남으면 이 친구들은 지우면 됩니다. 객체를 지울 땐 객체를 먼저 선택해 놓고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의 딜리트를 눌러보면 명령행에 erase라는 명령어가 실행됐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오토캐드에는 객체를 지우는 erase, 지우기라는 기능이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능은 단축 명령어가 알파벳 E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딜리트 키를 누르는 대신 알파벳 E를 사용해서 제거하셔도 됩니다. 딜리트를 누르려면 오른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때문에 객체를 지울 때는 erase,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딜리트를 사용할 때는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야 하지만, erase를 사용할 때는 기능을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해도 되고, 혹은 객체를 선택하고 erase를 실행해도 됩니다. 실행 방법의 다양성 그리고 사용 편의성 모두 erase가 딜리트보다 훨씬 편하니까 객체를 지울 때는 erase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08페이지 직접 해보세요 원룸의 내벽 그리기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